Audio Jungle. 네, 안녕하세요. 송치용의 정정당당 함성을 엄청나게 질러가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송치용이는 뭐 거의 방송인 연예인 같아요. 아, 예, 일주일, 예, 지금 두 번째 또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 언제부터 그렇게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론에서? 뭐 최근에 뭐 OBC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들어온 것 같아요. 경인 방송은 처음 나가봤습니다. 네. 우리 수기의 오늘 표정이나 이런 복장이나 이런 게 지금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게요. 뭐 아주 엄청 좋은 일이시죠. 다른 데보다 어떻게 하셨죠? 눈에 띄네요. 좋은 눈에 일 띄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어떻게 그 생활 토크는 오늘은 좀 바빠서 예, 오늘 뭐 어떻게 지냈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PD님도 바쁘시답니다. 빨리 김포에 가셔야 되고. 예. 오늘 주제는 정의당의 혁신안, 네. 혁신위원회의 안이 올라갔죠? 어딘가요? 예, 전국위원회 보고가 됐습니다. 네네. 우선 전국위원회는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 정의당의 대의기구 가 제일 큰 게 이제 당원 총투표가 있죠. 네네. 예, 당원 총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 대회가 있고요. 대연대 있고. 그 위에 전국위원회가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상무집행위원회 네. 그리고 대표 이렇게 있는 데서 네네. 전국에 45명의 선출직 전국위원과 예. 당 대표의 추천직 전국위원 한 40명이 합해서서 85명으로 구성된 네. 예, 정책 심의 기구죠. 예산 네. 심의 기구. 85명. 네. 예. 국회 같은 역할을 하죠. 네네. 그게 그 85명보다 훨씬 더 큰 게 이제 대의원 대회. 그렇죠. 한 300여 명으로 이루어진 네네. 대의원 대회가 예. 있습니다. 그 전국위원회 혁신위원회 안이 보고가 됐어요. 네. 예. 이제 그 중에서 그 우리 수기께서 그 자기네 네. 당이니까 그 네. 혁신안이 뭔가 올라왔는지 하여간 그거 어떻게 다뤄졌는지. 네, 우선 저는 네. 혁신위 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혁신위원회가 뭔지. 네. 예. 기본적인 것부터. 예, 이거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전국위원회에서. 네. 예, 당 대표의 예. 요청에 의해서 전국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왜 목적이 뭘까? 총선에 우리가 기대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네. 뭐 그걸 참패라고 표현한 분도 있고 그나마 선방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당 대표께서는 네.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임기가 1년 남았지만 물러나겠다. 인사를 통해서 네. 사람을 바꾸는 걸 통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물러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당의 모든 문제를 한번 재검토해 보자 해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해서 지난번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구성을 했죠. 그리고 혁신위원회 활동이 65일간 이루어졌고 그 혁신안 만들어진 것을 네. 우리 이번 지난 8월 15일 전국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것이고요. 이 혁신안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보고가 됐나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혁신위원들이 막 우선 혁신위원들은 어떻게 뽑힌 거예요? 예, 18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그 14명은 시도당 위원장들이 전국위원들이 추천을 한 명단을 가지고 네.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14명을 일단 거르고. 만들어냈어요. 네, 그리고 4명은 혁신위원들이 모여서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고 해서 스스로 혁신위원회가 더 선출할 수 있도록 했죠. 네. 근데 14명 중에 또 외부인 중에 서복경 연구원, 정의당을 많이 도와주시는 서강대 정치연구원 그분과 민주노총의 한석호 위원 아시죠? 네. 그분을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그쪽 기관에서 특정 정당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해서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12명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6명을 혁신위원회 자체 또 구성했는데 네. 저희 전국위원회의 권고에 맞지 않았어요. 이걸 다 당내 인사로 또 채우다 보니까 외부인의 시각이 들어가지 못하고 네. 당내 당원으로 다 구성을 네.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죠. 아, 예.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하여튼 해서 구성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된 분들이 어떻게 그 안을 만드는 거야? 누군가가 실무자가 그 중에 한 분이 초안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토론한 건지. 뭐 당직자 한 분이 이제 배치가 돼서 사무를 도와줬고요. 네. 분과별로 뭐 서너 개 분과 나눠가지고 뭐 당령 개정이라든지 대의제도라든지 당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전에 우리 당원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전국 유람을 하면서 네, 네. 토론회를 계속 개최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들었습니다. 우리 최종 수기. 수기 당원은 바빠서 토론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기도당에서 하는 토론회 3번인가요? 다 참석을 해봤죠. 경기도당이라고 하면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당원들. 모인 게 아니라 예, 국회에서도 한번 모이고 음. 우리 경기도 당사에서도 한번 모이고 예. 네, 그런 토론 과정을 과정을 쭉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네. 자체적으로 혁신위원들끼리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네.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이 전국위원회에 예, 일단 보고된 보고가 거죠. 됐죠. 예. 그 반응을 그때 참여하셨을 테고. 예, 저는 이제 혁신안을 내 불만이 많은 최고 많은 그 전국위원 중에 한 명이라 아예 저는 혁신위원회 구성을 철회하자고 그 안을 냈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이미 구성돼서 활동까지 해서 보고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못했다는 판단을 저는 한 겁니다. 구성에서부터 그리고 그 활동하면서 목표가 혁신인데 오늘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는 평상시에도 당이 해야 되는 것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언제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지도 체제라고 해가지고 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하나 있고 동시 당직 선거를 하자. 그래서 임기가 지금 지역위원장들 임기가 이제 반 남았거든요.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 진보정당이 지역위원장을 막 경선해서 서로 하겠다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좀 해보시죠. 맡아주시죠 해가지고 그렇게 추대해서 95% 이상 이제 찬반으로 결정되는 그래서 지역위원장을 해줬는데 뭐 임기 안 돼서 또 그걸 다시 뽑냐? 그걸 다시 뽑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 생각에는 시도당 위원장, 뭐 지역위원장까지 다 임기를 줄여서 새로 선출하는 것 이것도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임기를 끝까지 하고 싶다 이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도 이거는 공감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공감 얻지 못한 상태로 바로 전국위원회에 가서 일단 혁신위원한테 맡겨보자. 혁신위원회가 그렇지만 하여튼 조기 동시 당직 선거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안을 내왔고요. 하여튼 대의원 대회 가서 또 저는 이건 아니다. 할 생각입니까? 총선에 책임이 있는 대표단과 전국위원까지는 책임을 물어서 해산시키고 다시 선출하더라도 굳이 대의원 처음 모이는 대의원이거든요. 선출돼서 아직 처음 모이는 거예요. 이제 이달 말에 하게 되면 모이자마자 뭐 자기들의 임기를 단축하는 또 회의를 그 대의원들도 지역위원장들 선거할 때 같이 동시 선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 2년 만에 처음 모인다고요? 처음 1년이죠. 1년. 선출되고 1년 만에 이제 처음 모여서
예. 당에 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실제로는 해야 되고. 예, 그런 대회인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남아 있는데 뭐 다음 주에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아, 시대에 우리 300명 넘게. 300명이 모이는 어. 이런 대연 대회를 할 수 있을까? 음. 그래서 지금 온라인 대회로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수정안을 내고 또 재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아주 복잡한 아주 힘든 대연 대회일 텐데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30일 날 날짜는 정해졌는데 이달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서 알려주겠다 했고요. 원래는 킨텍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일산 킨텍스는 일단 취소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또 궁금하신 거? 혁신위원회 왜 만들었는지 아셨죠? 혁신위원회는 총선 실패 후에 예, 당을 혁신해보자.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네, 만들었는데 결국 송 의원님 저는 이제 개인 생각에서는 의견으로는 그 많이 거기서, 미흡하다. 미흡하다. 이런 거기다 혁신이 그래서 안 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뭐, 말씀이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불만이 좀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전국위원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된 거죠? 혁신위원회가 구성된 게 이제 90일을 줬어요. 90일. 8월 30일 전까지 대연 대회를 못 박아 놓고 혁신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얘기한 현재 대로 나온 거고요. 65일 활동을 해서 보고를 전국위원회 했고요. 이제 당 대회에서 대연 대회죠. 대연 대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 원안대로 결정할 건지 이제 결정을 아니면 하는 거네.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으로 변경해서 결정할 건지 하는 단계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정의당은? 아니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강령을 6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강령을 개정하시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지도체제 7번에 보면은 지금은 부대표가 3인인데 5인의 부대표를 선출하고 한 명의 청년정의당 대표와 함께 8명이죠. 8명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표단 회의라는 지금은 없던 기구를 신설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체제를 현재의 단일 지도체제 대표가 권한을 많이 갖고 책임도 오롯이 대표가 지는 네. 단일 지도체제에서 여럿이 권한도 나눠 갖고 책임도 같이 지는 집단 지도체제로의 전환 이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죠. 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조기 당직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혁신위원회 의원들이 본인들 생각도 있을 테고 네. 당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 이건 단일 지도 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대연 대회를 해봐야 알겠고요. 당원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우리 당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게 당 대표의 독선과 독주 때문이냐. 그래서 권한이 당 대표에 많이 있어서 그런 거냐. 네. 그거를 권한을 여럿이 나눠 가져서 항상 수기하고 상의해서 당을 이끌어 간다면 그럼 잘했을 거냐. 이거는 저는 글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비판하시는 당원들은 당직 나눠 갖기 아니냐. 뭐 당대표 당선 어려운 사람들이 부대표에 많이 출마해서 네. 부대표 한번 해서 거기서 다수를 차지하면 당의 노선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아직 작은데 네. 그 제 느낌을 딱 들어보면 그 지도체제 그 단일이냐 집단이냐 하는 지도체제의 문제는
그 지금 말씀하신 문제 의식이 있어요 저는. 예. 그 작은 정당인데 그 안에서 막 그 대표가 그 안에서 작은 정당의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도 못해. 예. 계속 물어봐야 돼 여기다. 예. 그 이 사람들이 막 계속 딴지 걸어. 이 모습이 언론에 보도돼. 네. 자, 그나마 그래도 보도도 또 잘 되면 모르지만 예. 되지도 않아 또 이제 그렇지만 예. 그런데 그렇게 가끔 보도되는 게 그런 얘기만 보도되면 이미 저 당은 저거 지시할 만한 정당이 뭐 그 내부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게 많아 이런 그래서 평이 이제 있죠. 우리 수기 씨가 이번 혁신위원회 활동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이번 혁신위원회가 철저하게 집단 지도 체제 시스템이죠. 뭐 혁신위원장이 있지만 혁신위원장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의장의 권한으로 사회권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의견이 딱 나눠져 가지고 중간에 예, 그냥 표결 처리를 막 강요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냥 12명인가? 하여튼 9명의 부대표를 만들자. 9명까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까지 해서 뭐 10명이든 뭐 9명이든 이 많은 기구를 만들어서 대표단 회의를 하자. 이게 사실은 최고위원제잖아요. 네. 근데 최고위원제라는 말도 못 쓴 거예요. 예, 최고위원제 하면 진보 정당의 역사 속에서 잘 안 되면 또 단일성 지도 체제 했다가 또 잘 안 되면 또 집단 지도 체제 했다가 네. 이렇게 여러 번 번복한 그렇죠. 과정이 있었거든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 이번에는 최고위원제에 대한 그런 막연한 그 거부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제라는 게 집단 지도 체제니까 당 대표가 있긴 한데 네. 심상정이라는 대표가 있지만 심상정은 대표 최고위원인 거고 네. 그 사회 보는 사람이고 최고위원들은 한 7, 8명 되는 거죠. 여럿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 모여서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된 것만 집행할 수 있는. 민주당이 지금 네. 대표 최고위원을 뽑고 그렇죠. 최고위원을 뽑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큰 정당은 정말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확확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하기보다는 정말 다양하고 뭐 국회의원 수도 뭐 176명씩이나 되고 뭐 통합당도 100명 가까이 되고 하니까 이게 큰 당들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재정도 어렵거든요. 지금 사실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네.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얼마를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많이 주셔야 돼요. 지금 많이. 당직자들 급여 급여를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음, 해고는 못하고 그만두는 당직자 TO가 있어도 채용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업비도 지금 20% 감축하기로 했고 정말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제 고난의 행군을 시기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정부로부터 그 비난을 오히려 거꾸로 사요. 왜냐하면 니네 당 애들이나 월급 잘 줘. 그 무슨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 가라고 정의당 애들이. 예, 그래서 어제 경기도당도 잠깐 집행부 회의했는데 제가 또 부위원장들이 받는 업무 지도비는 20% 삭감 결정했고요. 사업비도 삭감을 하지만 우리 직원 급여는 절대 건들지 않고 가급적 진짜 가슴 아프네요. 이 우리 경기도당 당직자들은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더 탈당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더 탈당이 있으면 TO가 없어지니까 저희가 7명까지 늘릴 수 있었는데 안 늘리고 있었거든요. 경기도당은 다행이었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대표를 뭐 9명 뽑자고 하면 부대표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월급 받나요? 주죠. 근데 뭐 부대표 활동비 월급이라고는 안 형태, 하는데 활동비 업무 지도비라고 해서 업무 지도비? 드리고 또 뽑아 놓으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럼 그 비용. 당 지도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당직자가 또 서포트를 해줘야 하나 되잖아요. 붙어야 그래서 되고. 예결상 위원장 말씀으로는 뭐 부대표 하나당 최소 4천만 원 연, 많으면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혁신위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하여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혁신은 어떻게 하면 더 긴축 경제 속에서 힘을 집중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혁신을 기대했는데 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가격한 방식으로 혁신위원회 구성을 아예 해체해달라
그랬는데 예,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근데 저처럼 과격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는 예, 그거는 결정을 이미 못하죠. 그러니까 예. 철의 안이 우선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구성돼서 안까지 다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해체하라 그러면 그래서는 이제 좀 정치적인 안건이었고요. 전국위원회가 이런 걸 결정할 때 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지 그냥 좋은 것 같으다 막연하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철저한 검증 과정 없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실패한 다음에 잘못됐네, 빚을 많이 졌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좀 꼼꼼하게 제 성격이 좀 꼼꼼하잖아요. 네. 돈에 민감하고. 그 정의당이 옛날 민주노동당 시절 좋은 제도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 민주노동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당내에서 뽑는데 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1등 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 후보가 안 돼. 왠가 봤더니 다른 데 같으면 그냥 30%만 얻어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예. 실제로 본 대통령 될 때도 그러고. 근데 예.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1등을 한 사람이 아직 대통령 후보가 못 됐어. 그래서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돼. 1, 2등이. 3명 나와서 결선 투표제라고 하죠. 3등만 떨어진 거예요. 결선 투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민주노동당 그건 정말 잘하는 거네 그러더라고요. 그 그거 정도로.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우리가 이 결선 투표제를 계속 제한하는 거예요. 지자체장 선거에서나 대통령 선거에서나. 그래서 정말 다수의 지지를 받는 지자체장, 그렇죠. 도지사, 시장, 대통령이 돼야 더 안정적이죠. 5명 나와서 30% 지지받고 뭐 해서 1등 했다고 되면 70%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허약할 수 있거든요. 프랑스가 잘하죠? 대통령 선거에서 본선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0% 넘게 대통령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1, 2등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 3, 4등 다 다시. 없애고. 50% 돈이 더 과반의, 들더라도 그게 지지를 국민들의 받았을 때. 뜻을 모으는데 좋다는 건데 그거는- 진보정당 그런 걸 그거 앞장서서 뭐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렇겠죠. 뭐 그런 오늘 식이야. 그러니까 혁신 안에 뭔가 그렇게 좋은 그 일반 국민들도 봐도 당원들끼리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봐도 그 정의당 그 제도는 참 좋네. 이 소리를 들어야 이제 집권으로 다가가는 거죠. 뭐 제가 뭐 혁신안을 해체하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당권제도 3번. 당권제도. 이 당권제도가 네. 당권을 부여한다는 게 선거권, 피선거권이잖아요. 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20대 때는 한 달 당비만 돼도 선거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비례후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 이렇게 막 당원을 한꺼번에 막 모아와가지고 당권을 부여한 다음에 비례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상위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당비 내고 해서 그런데 그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걸 또 뚝 잘라서 전국위원회에서 3개월로 낮췄어요. 너무 심하다. 선거에 또 이렇게 참여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정의당에 입당을 해서 당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선거권을 너무 제약하는 것도 당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해서 하여튼 3개월로 했는데 이번에 또 3개월로 해도 어떻게든 당원을 많이 모아서 투표를 받아서 비례 후보자로 진입하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과정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아니 당비는 내가 내줄게 뭐 이런 불미스러운 제가 일도 있을 수 민주노동당 있고. 하던 시절에 아주 그런 아예 패거리들이 좀 있었어요. 예. 아주.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고요. 사실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이런 비례 후보 선출 과정 그리고 순번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당원들이 많았어요. 그 불만 때문에 탈당한 당원도 많고 그것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더 못 올라갔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그 혁신의 요구가 많았는데 뚝 없어지고 그냥 당권제도 6개월 정도로만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도 청년을 1번, 2번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또 논의가 안 됐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국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뭐 수정안을 제출을 하든 뭐 어떤 안을 제출하든 해서 조금 더 혁신에 가까운 혁신이란 말 자체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하고 기존에 우리가 쓰던 그 그죠? 형식, 구조 이런 걸 깨고 나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좀 미흡하다. 계속 쳐다봐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이 그렇게 쓰이지는 않고 혁명을 하지 않는 그 아, 혁명의 아랫 단계인가요? 혁명하기 싫어서 계속 혁신이란 말로 이렇게 갑자기 이해가 확 되는데. 회피해 나가는 용어가 됐죠. 가볍게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약간 다듬어서 쓰는 개선. 아, 개선보다 이런 거는 항상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 문화 개선, 뭐 당원 교육을 더 재밌게 하자, 뭐 이런 거는 다 개선이죠. 지역 강화, 당연히 해야죠. 지역을 강화해야 우리 평택시에서도 시의원도 배출하고 나중에 시장 선거에도 후보를 내고 하려면 지역이 강화돼야 되고 이런 건 항상 하는 거고 지역위원장의 과제죠. 기관지를 만들어서 당의 메시지를 뭐 내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지 못 내는 이유가 내고 싶죠. 기관지를 못 내고 있어요? 예. 이게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기관지가 기관지라고 하면 당보. 당이 만드는 신문. 정의당이 만드는 신문. 볼세비키 혁명 당시 볼세비키가 기관지를 냈죠. 이름이 이스크라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불꽃입니다. 불꽃.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언론이 없으니까 이런 당의 소식지를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정의당이 돈이 엄청 들어 이게. 돈이 들더라도나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정의당이 맨날 언론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언론을 하면 되거든. 할 수 있는 자기 손에서 OBC 더원 방송만큼은 못하겠지. 그렇지만 정의당의 이름으로 시간은 자꾸 가는데 예. 오늘 PD님이 네네. 걱정되는데 김포 가셔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해야죠. 기관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 통과하신 거. 이제 해소다 됐군요. 두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네. 우선 탈당이 많은 이유 네.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혁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 생각하시는 거 딱 하나. 뭐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왜 했나? 혁신 이 위원회에 대한 혁신위원안에 대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딱 하나. 하나만 꼽는다면 일단 탈당이 많은 탈당이 이유. 많은데 정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원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이 탈당을 하셨습니다. 당에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도 당 안에서 당을 지키면서 좀 바꿔주시고요. 더 이상은 탈당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탈당 원인이 민주당 이중대론에 우리가 시달리거든요. 조국 법무부 장관 어떻게 볼 거냐. 청문회 때 인준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도 많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선명성이 떨어진다 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총선 과정에서 비례 정당을 위성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위성 정당 만들기 전에 민주당에서 그냥 들어와라. 정의당하고 함께 당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이 함께하는 이게 비례 전문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통합당으로 가는 그 의원수 비례 실제로 이제 투표수를 막아보자 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거부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하냐? 우리는 선명하게 우리의 길을 간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많이 불만을 갖고 탈당하셨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여성 청년 우대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1번, 2번에 다 여성 청년을 배치를 해서 정의당 득표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냐 해서 이 문제 때문에도 탈당한 분들이 많고 여기에는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고 오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언론 대응을 정의당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이 선거 와중에 저희 좀 많은 혼선을 네. 빚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것이 문제될 때마다 그 항의하는 차원에서 탈당계를 많이 제출했어요. 그래서 재정이 더욱더 어렵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선거 때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빚을 많이 졌다 했는데 그거 더하기 최근에 많은 탈당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또 줄었어요. 빚은 늘고 수입은 줄고 그래서 재정의 악화가 된 원인이고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혁신위원회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건 뭐 제 개인의 의견이겠죠. 네.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어야 된다. 이번 혁신. 왜 혁신을 하려고 했느냐. 그러죠. 이거는 저는 알기로 우리가 총선에서 실패를 했다. 이 총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반성 속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희미해졌어요. 당 지도 체제를 바꾸는 방식이 됐고 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가 모호해진 거예요. 동시당직 선거로 인해서. 지역위원장이 뭐 잘못했나요? 대의원이 뭘 잘못해서 물러나나요? 꼭 동시당직 선거를 임기를 다 중단하고 남은 임기를 중단하고 모든 당제를 다 이게 바꾸는 돈 들여서 돈 들어가잖아요. 또 하려면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될까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제기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제 총선 같은 거 지고 나면 큰 정당들도 네. 평가 잘 못합니다. 그거 하다가 당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깨졌다가 되기 때문에 서로 네, 서로 이제 그래서 아마 정의당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총선 참패라는 말을 쓸 거냐, 참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뭐 그냥 뭐, 그런 것까지. 예,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예. 평가가 다르죠. 네. 이 정도면 잘했지. 네. 우리 최고로 잘 받아봤어. 9.67%. 네. 뭐 이런 식이죠. 거기서- 지난번보다 나아. 네. 네. 민주노동당 시절에 왜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당이 깨지기까지 한 NLPD 이른바 자주파 평등파 이런 그런 패거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정의당 내에도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어떤가요? 뭐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누구도 정확히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얘기는 안 해서. 예. 어. 하여튼 이번 이런 혁신위원회 토론 과정에서도 그 정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파 등록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뭐 정파도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한때 NL이었고 한때 PD였는데 지금은 뭐 평등 네트워크라든지 뭐 저스트 페미니스트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서로도 모르겠어요. 커밍아웃을 안 하는군요. 예. 예. 그래. 이제 궁금한 거 다 풀렸나요? 네. 예. 오늘은 자기도 바빠가지고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모자란 것도 다음에 또 하죠. 네. 정의당이 이제 그 혁신안이 대의원 대회라는 데서 부결되든 뭐 통과되든 수정안이 올라가든 그래서 8월 말 안에 예. 어떤 방식이든 온라인 회의든 뭐 해서 정리될 테니까 그때 이제 그걸 놓고 한번 다시 네. 결과를 이야기를 보고 보고 한 번 더 했으면 하고요. 예. 정의당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야죠. 예. 하여튼 뭐 제가 비판은 하지만 뭐 잘 되자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 하여튼 자기 성찰을 많이 하고 혁신을 많이 할수록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소수 의견을 많이 내본 사람으로서 또 하나는 매번 투표하는 거. 표결로 그냥 툭 하면 조금 토론하다가 표결 들어가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죽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예, 그 소수 의견 내는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정말 그 의견들을 반영 충분히 하는 그런 진짜 멋있는 진보 정당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 집권을 해야죠. 언제까지 내부에서 싸웁니까? 목표에 집권이 없어요. 네. 유력 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도 없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송치용의 정정당당 우리 수기와 송치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잊지 마시고요. 정의당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 같이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Audio Jungle.